서울 하늘이 흔들렸다. 국군의 날 이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다. 불과 몇 초간의 비행이었지만 도심을 가로지르는 굉음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그 원인을 찾았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보랏빛의 날개를 펼친 보라매가 있었다. 이 비행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다. 국가의 기술력, 자존심, 그리고 항공 주권이 한순간에 응축된 선언이었다. 고도 50m, 초저공으로 서울 빌딩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장면은 외신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탄성이 터졌다. 저게 정말 우리나라 전투기야? 라는 놀라움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다. 비행의 순간, KF-21은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며 공기의 벽을 찢었다. 그 속도와 정확성은 마치 레이더를 피해 움직이는 그림자 같았다. 전문가들은 이 기동이 단순한 쇼가 아닌 새로운 전장 환경을 가정한 실제 전술 운용 시험이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다중 표적 추적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복합 전장 운용 체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였다. KF-21은 더 이상 연구실의 실험기가 아니라 전쟁터를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진짜 전투기였다. 행사 당일, 하늘 위의 은빛 기체는 빛을 반사하며 완벽한 곡선을 그렸다. 무광회색과 티타늄의 질감이 어우러진 기체 표면은 눈부시게 매끄러웠고 반사광이 번쩍일 때마다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일제히 하늘을 향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마자 수직 상승, 이어지는 수평 전환은 완벽한 제어와 엔진 반응의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검증이다. 그 말은 곧 한국 항공산업의 자신감 선언이었다.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었다. 그날의 비행은 곧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이 눈앞에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외신들은 서울 도심을 50m로 가른 초저공 스텔스 비행이라며 신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CNN과 제인스 디펜스는 이건 기술적 시연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했다. 그들이 본 건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자립형 항공강국 대한민국이었다. 세계의 시선이 서울 하늘에 꽂힌 이유였다. 이날 현장에 있던 관람객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소리가 심장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웠죠? 그 한마디는 수많은 기술 수치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투기의 시대를 새로 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KF-21이 있었다. 국산 엔진, 국산 항전 시스템, 국산 스텔스 코팅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그 기체는 단지 하늘을 날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었다. 이 비행은 마치 선언문 같았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전 세계 항공기술의 중심에서 한국은 이제 독립을 외쳤다. 스스로의 기술로 만든 하늘의 무기를 스스로의 손으로 조종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날의 상징이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환호했지만 진정한 의미는 하늘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 서울 상공을 가르던 보라매는 단순히 비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한나라의 꿈이 날아오른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단순히 비행하는 기체가 아니었다. 이번 비행에서 드러난 것은 조종사의 숙련도와 기체 제어 시스템의 정밀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다. 서울도심 50m 상공, 건물과 건물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급상승과 급선회를 반복하는 이 기동은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체의 반응성과 센서의 정합 능력이 완벽히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기존 4세대 전투기로는 상상조차 어려운 동작이었다. KF-21의 핵심은 바로 통합항전 시스템이다. 조종석 안에서는 모든 센서, 레이더, 데이터 링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즉각적인 판단과 조종을 가능하게 한다. 목표 탐지, 적기 식별, 미사일 회피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보조된다. 이번 시범 비행은 그 체계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공군 관계자는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작전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 비행이었다고 밝혔다. 즉, 이날의 비행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테스트였다. 비행 중 보라매는 급격한 하강 뒤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며 강한 G포스를 견뎠다. 이 순간 기체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준다. 완전한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드 제어, 공기역학적 보정, 알고리즘, 그리고 엔진 반응 속도의 동기화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다. 그 조합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건 국산 소프트웨어였다. KF-21의 엔진은 G24의 F414 기반이지만 그 제어와 데이터 매칭은 한국형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면허 생산이 아니라 운용 로직 자체를 한국의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통합 제어 능력은 향후 국산 엔진 탑재 시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비행에서 확인된 엔진 반응과 출력 곡선은 블록 2단계에서의 완전 국산화 가능성을 높여준 신호로 해석된다. 비행 장면을 목격한 외신 기자들은 이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조종사와 시스템이 서로 예측하며 움직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곧 KF-21이 인공지능 보조 비행체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시간으로 조종사의 명령과 기체의 센서가 상호 보완되며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는 기체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 궤적을 계산한다. 즉, 조종사는 더 이상 모든 명령을 수동으로 내리지 않는다. 시스템이 인간을 보조하며 함께 결정을 내린다. 이 기술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현대 공중전의 본질은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쏘느냐다. KF-21은 다중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의 탐지망을 교란하며 아군과의 데이터 링크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 이번 비행의 1분 30초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수천 회의 시뮬레이션 자료로 쓰일 예정이며 이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알고리즘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조종사와 시스템의 신뢰도다. 급격한 선회, 지상 50m에서의 플랫롤, 그리고 하강 후 재상승 구간에서 기체의 자세 변화는 극도로 민감한 구간이다. 그러나 KF-21은 그 모든 구간을 매끄럽게 통과했다. 조종사의 조작 입력과 기체 반응의 시간차가 0.01초 이내로 측정되었다는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행 안정성을 입증하는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성능이다. 비행 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검증이다. KF-21은 이미 실전의 문턱을 넘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하늘 위에서 KF-21은 단지 날고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세계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 이날의 초저공 비행은 단지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실전 운용의 서막이었다. KF-21은 이미 시제기 단계를 넘어 양산 검증에 돌입했다. 이날 비행은 엔진 반응성, 비행 제어 시스템, 항전 장비의 실시간 연동을 실제 환경에서 점검하는 시험이었다. 즉,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공기 흐름과 전자 간섭 속에서 이 순간 KF-21은 더 이상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니라 운용되는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행사 현장에서 공개된 여러 기체 중 일부는 이미 전력화 준비 단계에 들어선 시제기였다. 정비 거점이 확충되고 비행 데이터가 표준화되며 파일럿의 전환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그 장면을 보며 이제 진짜로 우리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태어났다. 고 말했다. 그 말은 상징이었다. 개발에서 운용으로, 실험에서 현실로. 보람의 존재는 이제 논문이 아니라 현실의 공중에서 입증되고 있었다. 한국항공우 주산업 카이는 이날 발표를 통해 KF-21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파생형 개발을 공식화했다. 전자, 전형, 수출형, 그리고 EX형이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로드맵이 아니었다.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 플랫폼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다. 하나의 기체를 중심으로 임무별로 변형을 빠르게 도출하는 모듈식 구조. 이는 현대 항공전의 핵심 트렌드이자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의 전문가 평가는 조심스러웠다. 설계의 한계가 명확하다. 파생형의 성능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카이가 공개한 내부 영상과 기술 데이터는 모든 의심을 잠재웠다. KF-21은 처음부터 파생을 전제로 설계된 기체였다. 내부 공간 구조, 항전 아키텍처, 냉각 라인, 무장 장착점까지 모두 모듈화되어 있었다. 이 말은 곧 어떤 형태로든 확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실제 시험 데이터를 보면 KF-21의 구조 강도는 동일급 미제 전투기보다 여유가 있다. 내부 케이블링과 전자전 장비 탑재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향후 EX형에서의 내부 무장창 확대나 센서 융합 추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재탄생의 개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건 블록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대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즉, KF-21은 태어날 때부터 진화형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다. 카이는 현재 KF-21의 블록 1 양산을 준비 중이다. 블록 2는 전자전 및 정밀 타격 능력을 포함한 완전 작전형 모델로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 모든 계획은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다. 한국형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KF-21의 성능 향상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며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 중이다.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기술력의 축적 사업으로 격상된 셈이다. 서울도심의 굉음 뒤에는
조용한 연구소에 밤이 있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축적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이 그 비행의 기반이었다. 한 명의 조종사가 하늘을 가를 때 그 뒤에는 수천 명의 기술자가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한국의 하늘을 한국의 기술로 지킨다. KF-21은 바로 그 의지의 집약체였다. 국산 항전 장비, 국산 소재, 국산 통신망, 그리고 자체 전자전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이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결합된 결과였다. 이제 KF-21은 단순한 군용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것은 산업 생태계다. 부품 하나하나가 국산화될 때마다 한국의 방산 자립도가 높아지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성장한다. 그 성장의 결과가 하늘을 나는 보라매로 이어진다. 이 흐름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KF-21은 이미 대한민국의 항공주권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기술은 세대를 넘어 전승될 것이다. 한 번의 비행은 끝났지만 대한민국의 항공 독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카이는 KF-21을 단일 기체로 끝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내부 자료에서 그들은 명확히 밝혔다. KF-21은 하나의 플랫폼이며 여러 임무로 확장되는 기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했다. 전투기 한 대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전형, 수출형, 그리고 EX형, 세 가지 파생형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지만 모두 같은 철학 위에 서 있었다. 모듈화된 플랫폼으로 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 첫 번째 파생형은 전자전형이다. 이름 그대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기체는 광대역 제밍 시스템과 전자지원 장비를 탑재해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아군 전투기를 보호한다. 전장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동한다. 동행하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고 외형은 기본형 KF-21과 같지만 내부에는 전자전 전용 모듈과 냉각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전파 교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자전형의 개발은 한국이 단순히 공격용이 아닌 보호형 전력을 갖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수출형 모델이다. 수출형 KF-21은 기본적인 성능은 유지하되 고객국의 요구에 맞춰 장비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료 탱크 옵션, 무장 탑재량, 통신 체계, 그리고 전자장비의 규격이 변경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전제로 한 맞춤형 패키지다. 카이는 이 구조를 통해 각국의 예산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KF-21 수출형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미 한국 방산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키고 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주목받는 모델은 KF-21EX이다. EX형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재설계에 가깝다. 이 기체는 내부 무장창을 도입해 스텔스성을 극대화하고 표면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다. 외부 무장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 또한 센서 융합 시스템이 강화되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할 수 있다. A4 레이더, 전자전 장비, 능동 대응 체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적의 움직임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한다. 즉, KF-21EX는 단순히 은신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 내부 무장창의 도입은 기술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었다. 외부에 장착하던 미사일과 폭탄을 내부로 수납하려면 기체 구조와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했다. 기관포 위치, 공기 흐름, 냉각 라인, 전력 분배까지 모두 재조정되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설계 수정이 아니라 기체 철학의 변화였다. 외형의 미세한 곡선 하나까지 공력에 맞춰 다시 그린다. 그 결과 KF-21EX는 F-35와 유사한 수준의 스텔스 특성을 일부 구현하게 되었다. 카이는 EX형을 한국형 5.5세대 전투기의 전초기지로 규정했다. 이 모델은 완전한 스텔스 구현보다는 현실적인 비용 안에서 최대한의 은폐성과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생존성과 임무 완수 능력을 우선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EX형은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모델이라 평가했다.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 높고 운용 비용이 낮기 때문에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KF-21의 세 가지 파생형은 단순한 전투기 분화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항공 플랫폼을 산업으로 그리고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렸다는 증거다. 하나의 기체가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는 생산비를 줄이고 정비 효율을 높이며 훈련과 운용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 세 가지 파생형은 대한민국식 항공 생태계의 첫 완성본이었다. 전투기는 이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었다. KF-21EX의 심장은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다. 내부 무장창의 도입은 기체 설계의 근본을 다시 바꿔놓았다. 외부 파일런에 의존하던 무장 배치는 이제 내부로 흡수되었고 그 결과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부 무장창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니다. 발사 메커니즘, 공기역학적 보정장치, 열 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복합 시스템이다. 발사 순간의 압력 변화와 공기 흐름을 계산해내는 소프트웨어는 곧바로 발사 각도와 꼬리 흔적을 최소화하도록 기체를 보정한다. 이 기술이 바로 스텔스의 실전적 효용을 좌우한다. 재료공학 측면에서도 KF-12X는 큰 도약을 이룬다. 복합 소재와 전자파 흡수제가 표면과 내부 구조 전반에 적용되어 기본 RCS를 낮춘다. 탄성 특성과 열 전달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소재 적용으로 구조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최적화했다. 또한 접합부와 도어 면밀도에 대한 개선으로 장기간 운용 시 레이더 흡수제의 열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설계적 배려가 반영되었다. 이는 단지 은닉 성능을 위한 꾸밈이 아니라 유지관리성과 실전 신뢰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센서 융합은 KF-12X의 또 다른 핵심이다. A4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지 장치, 고속 데이터 링크가 하나의 전투 체계로 통합된다. 센서 간의 데이터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실시간 교차 보정되어 전술적 판단에 활용된다. 단순히 많은 센서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센서의 정보를 서로 보완하고 상호 검증함으로써 오탐을 줄이고 탐지 신뢰도를 높인다. 이로 인해 조종사는 더 적은 정보로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전장 상황 인식의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술 보조 시스템도 EX형의 핵심 요소다. AI는 전장에서의 위협 우선순위를 계산하고 회피 경로와 발사 타이밍을 추천하며 필요시 자동 회피 기동을 제한한다. 조종사는 이러한 추천을 수락하거나 수동 조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판단과 기계의 계산이 상호 보완되는 새로운 전투 운영 방식이다. AI의 도입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전투 주기 전체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부 무장창의 기술적 난제는 결코 작지 않았다. 무기 발사 시 발생하는 기체 내부 압력 변화, 발사구의 열 영향, 발사 후 공력 특성의 급변을 모두 제어해야 했다. 이를 위해 무장창 도어의 개폐 메커니즘과 충격 완화 장치, 발사 시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디퓨저 구조 등이 설계되었다. 또한 내부 수납 시의 전자기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 설계와 발사 시의 유도탄 가스 배출 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발되었다. 전술적 관점에서 KF-12X는 단순한 생존성 강화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내부 무장창을 가진 상태에서의 침투 능력은 반공 밀집 지역에서의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 전자전과 센서 융합 능력은 전투기를 단독의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의 노드로 만든다. 아군 플랫폼과의 협업 공격, 감시 자산의 실시간 공유, 전자전으로 유도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술이 현실화된다. 즉, EX형은 은닉과 공격, 전자전 능력을 결합한 종합전투 플랫폼이다. 경제성과 수출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다. EX형은 완전한 5세대급 스텔스를 목표로 하진 않지만 비용 대비 실전 효용을 극대화하는 설계 철학을 따른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도 높은 전투 효율을 기대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다.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실용적 수요를 겨냥한 설계는 KF-21 전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KF-12X는 기술적 성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내부 무장창과 센서 융합, AI 전술 보조는 단일 기체를 넘어 플랫폼 생태계의 진화를 의미한다. 정비체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탄약 패키지, 연료 옵션 모두가 하나의 통합된 수명주기 계획 아래 운영된다. 이로써 KF-12X는 단순한 전투기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제 KF-21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 한 번의 비행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우월성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공 독립이라는 이름의 선언이었다. 한때 외국 기술을 수입해 조립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참고하는 설계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다. CNN과 제인스 디펜스, 플라이트 글로벌 등 주요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다. 항공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KF-12X가 공개된 직후 중동과 동남아시아,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협력 요청이 이어졌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F-35 도입이 거부된 이후 실질적인 대안으로 KF-12X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전략 외교의 전환점으로 해석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국제 정치 구조에 새로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KF-21의 등장은 항공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었다. 항공기 제작뿐 아니라 엔진, 항전 장비, 복합 소재, 센서, 데이터 링크 등 수백 개의 기술 분야가 동반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국산화율 65%를 넘어 완전 자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독립기술 생태계의 시작이다. 한때 외국의 허락 없이는 소프트웨어 한 줄조차 수정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코드를 짜고 스스로의 알고리즘을 시험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KF-21 프로젝트를 단순한 군수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했다. 연구와 생산, 시험과 배치를 통합한 이 체계는 한국형 항공 생태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 공군 조종사들은 새로운 전술교범을 만들고 있고 연구소는 다음 세대의 무인 전투기를 병행 개발 중이다.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KF-21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기체이자 수많은 산업이 얽혀있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국제 전문가들은 KF-21EX를 5.5 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완전한 스텔스기를 구현하지 않으면서도 전자전과 센서 네트워크 통합 능력을 결합한 차세대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터키의 TF칸, 영국과 일본의 GCAP, 미국의 NGAD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시험 비행을 통한 검증 단계에 진입했다. 그 속도와 완성도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했다. 더 이상 한국은 후발주자가 아니었다. KF-21의 가장 큰 의미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의지였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술로 미래를 설계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이 전투기의 본질이었다. 하늘을 가르던 굉음은 단지 엔진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독립의 울림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을 감지하고 스스로 길을 찾는 기체.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었다. 서울 상공을 가르던 보라매의 날개는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약속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킨다. 그 약속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은 시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블록 E와 EX의 실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한국형 5세대 완전 스텔스 전투기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은 더 이상 미래형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이륙한 현실이다. 그리고 하늘 위를 가르는 그 이름 KF-21 보라매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징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자만이 생존하는 전장의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그 중심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그 하늘의 울림은 묻는다. 누가 진정한 독립국가인가? 그 답은 이미 서울의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